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K배터리 3파전. 이번 주에 2차 전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현재 2차 전지 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는 뭐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바닥인 상태에서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분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도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 다 빠졌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일부 엔캠을 비롯해서 지금 뭐 에코엔드림 같은 일부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죠. 바로 이제 그런 형태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는 모든 종목, 지난번처럼 양극재가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재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과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인터배터리가 이제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사 때문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처럼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더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반등세가 바로 이 그 인터배터리 2024라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과 그리고 제품의 단계가 올라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삼성 SDI에서 그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느냐 내지는 쉬었다 가느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삼성 SDI에서 이제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급속 충전 기술 개발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술은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와 이 기술 자체는 뭐냐면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상용화되게 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민터 배터리 2024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정말 얼마나 빨리 당겨지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폭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2024 지금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를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늘 장 끝나고 음극재 관련해서 좀 네.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쯤에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이제 2세대 포르쉐 타이칸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존 1세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흑연으로 구성된 음극재, 실리콘 첨가량이 한 5% 정도였는데 2세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첨가량 비중이 8%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0% 배터리 이제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을 할 때 한 37분 정도 걸리는데 실리콘 첨가량을 3%밖에 안 늘렸는데도 2세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18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실리콘 첨가량이 10%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전 속도가 한 1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불편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포르쉐 타이칸에는 우리나라의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거래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한 2%대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내일 음극재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엔캠이 지금 전해액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관련해서 급등을 했지만 시장 트렌드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들 여러분들 스터디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은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금양이 469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네.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금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너무 그 과도하게 이제 고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기존의 4680 배터리보다 조금 진화된 그런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그 길이 자체가 조금 이제 그 길이 자체가 짧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좀 긴 그런 어떤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배터리 3사 외에 금양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배터리 4사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재료 자체로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금양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그런 어떤 배터리를 새롭게 만들어냈고요. 지금 삼성 SDI라든가 LG엔솔도 그 길이만큼의 4680 이상의 그 원통형 배터리를 아직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양의 기술력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겠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시 한번 날 때는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됐고 2차 전지 수요가 다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한번 그때부터 한번 매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리튬 가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보이고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을 많이 이제 투자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9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하면서 오늘 일부 리튬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리튬이 첨가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뭐 양극재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그리고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판가 인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 이 변동 사항도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기차 판매량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님께서는 항상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실 때 저점인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량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기차가 역시 판매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하반기 정도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지금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여러분께 이제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그 원인 자체가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방전에 대한 우려감 또 그리고 화재와 폭발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 컸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약점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용화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배터리를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오히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가운데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이런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새로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미국의 대선이겠죠.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수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다소간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인가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 종목들과 다르게 개별적인 성장성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은 전고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종목은 지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한농화성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로부터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오늘 주가가 13.9% 기록하면서 차트 모양새가 상당히 양호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가 패턴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세 분출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단점은 뭐냐면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 이건데 그러나 상용화 시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농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을 선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CSI 그다음에 지금 이수 스페셜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스 석경 ET 같은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많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농화성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백인영 매니저님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이오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내일부터 인터배터리가 열리는데 제가 내일 인터배터리에 직접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지난해도 한번 갔었고 올해도 한번 참여를 하는데 제가 올해도 한번 가가지고 제이오 부스에 가서 기술력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아까 전에 실리콘 음극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카본 블랙으로 만들어진 CNT 도전제를 사용해서는 약간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이오가 만들고 있는 CNT 도전제를 통해서 해야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CNT 도전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파우더를 이제 제이오가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이랑 제이오 두 기업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한 85%가 SK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14%는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인 CATL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2024년 말부터 신규 고객사가 유입된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기존 캐파 목표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증설하면 할수록 매출로 그대로 직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실리콘 음극재를 주목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CNT 도전제 관련 종목 제이오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